남편이 숨겨둔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제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이 사실은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떨까요? 15년간 함께 살아온 제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 이상한 기운. 제 이름은 김지연, 올해 38살입니다. 결혼 15년 차 평범한 주부죠. 남편 박민호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 3년 끝에 결혼했어요. 우리에게는 중학교 1학년인 아들 준서가 있고 남편은 중견 건설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가정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건 올해 봄부터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테이블에 뒤집어 놓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화면이 위로 오도록 놓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회식이 부쩍 늘었어요. 오늘도 회식이야? 라고 물으면 응, 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라며 성의 없이 대답했죠. 평소 집안일을 도와주던 남편이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챙겨가더라고요. 왜 핸드폰까지 가져가? 라고 물으니까 음악 들으려고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잠시 다녀올게라고 하면서 나갔는데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건설회사에서 주말 긴급 상황이 그렇게 자주 있을까 싶었죠. 준서도 눈치를 챘나 봐요. 엄마, 아빠 요즘 왜 그래? 예전엔 같이 게임도 하고 축구도 보러 갔는데 아이까지 의문을 가지는 상황이 되니까 저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우연히 알게 된 비밀 메시지. 운명의 그날은 5월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혹시 긴급한 업무 연락일까봐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보, 서연이가 자꾸 아빠 언제 와서 같이 놀아주냐고 물어봐. 이번 주말엔 꼭 와줘. 발신자는 미영이었어요. 제가 아는 미영은 남편 회사 동료인데 왜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는 거죠? 서연이는 또 누구고?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그 순간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춰서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남편이 나오면서 누구한테 연락 왔어? 라고 물어보길래 못 봤어 라고 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었을까봐 걱정됐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미영이 누구인지 서연이가 누구인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곰곰 생각해보니 회사 동료 미영이 맞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가끔 언급하던 그 미영 말이에요. 키 작고 웃을 때 보조개가 있다던 그 미영이요.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 포착. 그 메시지를 본 후부터는 남편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였어요. 매일 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게 됐죠. 남편은 매일 밤 11시 정도에 화장실 간다며 핸드폰을 들고 나가서 10분 정도 있다가 들어왔어요. 화장실에서 뭘 하는 걸까 싶어서 어느 날 몰래 문 앞에서 들어봤는데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오늘은 늦어서 못 갔어. 내일 일찍 끝나면 갈게. 서연이한테 아빠가 미안하다고 해줘.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로 다른 가족이 있는 거였어요. 남편의 자동차도 수상했어요. 어느 날 세차를 하다가 조수석 발밑에서 어린아이가 먹던 과자 부스러기를 발견했거든요. 준서는 중학생이라 그런 과자를 먹지 않아요. 뒷좌석에서는 여자 아이용 머리끈도 나왔어요. 분홍색 나비 모양의 예쁜 머리끈이었죠. 주말에 급한 일로 회사 간다고 할 때마다 저는 몰래 뒤따라가 봤어요. 하지만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한 번은 대형마트 앞에서 어린 여자아이와 젊은 여성을 만나는 걸 목격했어요. 멀리서 봐도 그 여자가 미영인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그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아빠가 왔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우리 준서에게도 어릴 때 그렇게 해줬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의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세탁소에 옷을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지갑이 떨어져서 보게 된 건데 그 안에 미영과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2022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2022년이면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때 남편은 저와 준서에게 올해는 가족여행 갈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숨겨진 가족의 존재 폭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한 날 미영의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남편의 내비게이션 기록을 뒤져보니까 자주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주소로 찾아가 봤어요. 조용한 주택가의 깔끔한 빌라였죠. 몇 시간을 기다리니까 미영이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나타났어요. 그 아이는 대충 봐도 대여섯 살 정도 됐고 남편과 눈매가 똑 닮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이가 엄마 아빠 언제 와?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미영이 곧 올 거야 서연아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은 15년 동안 저와 살면서 동시에 미영과도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이는 남편과 미영 사이의 딸이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죠. 15년이 뭐였을까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믿고 살아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와서 오늘 출장 잘 다녀왔어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무서웠어요. 15년 동안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뜻이잖아요.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샤워하고 TV를 보면서 내일 준서 축구 경기 보러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충격에 빠진 아내의 심경. 그날 밤부터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이 서연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아이도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좋아했을 텐데. 식사를 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밥이 왜 이렇게 짜? 라고 하면 아 미안하면서 대충 넘어갔는데 사실은 눈물이 떨어진 거였어요. 준서가 엄마 괜찮아? 요즘 너무 멍해 보여라고 걱정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빠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다니.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어요.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라고 물으면 프로젝트 관련 회의하고 미영이랑 업무 조율하고 라고 하는데 그 미영이 바로 그 미영이라는 걸 아니까 속이 뒤틀렸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15년 동안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가 바보 같았죠. 미영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예쁠 테고 새로운 여자, 새로운 아이와 새로운 가정을 꾸린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밤에는 남편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15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건가 싶어서 무서웠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저는 이 사람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괴로웠던 건 혼자 이 비밀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혼자 속으로만 사귀고 있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친구에게 털어놓고 상담.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서 대학 동기인 수진이에게 털어놨어요. 수진이는 변호사라서 이런 일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카페에서 만나서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는데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지연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민호가 중혼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중혼죄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남편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결혼한 건 아닐 거야. 사실혼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도 15년 동안 속인 거니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수진이가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상황이 조금씩 정리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죠. 준서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일을 알게 되면 아이가 받을 충격도 생각해야 해. 맞아요. 준서가 가장 걱정됐어요. 사춘기인데 아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 일단 증거를 더 확실히 수집해야 해. 그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는 게 좋겠어. 내가 아는 가사 전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소개해줄게. 수진이는 지금은 감정적으로 힘들겠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해. 성급하게 행동하면 나중에 불리할 수 있어라고 조언해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진이가 언제든지 연락해. 힘들면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도 되라고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법률 상담과 상황 정리. 수진이가 소개해준 이윤정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한 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더라고요. 부인께서 수집하신 증거들을 보니 남편분이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그 여성과 아이까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불륜이 아닌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법적 용어들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는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 15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은 부인 몫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상당할 거예요. 다만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가장 걱정되는 건 준서였어요. 아이가 사춘기인데 이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가정보다는 진실된 가정 환경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은 우선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재산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남편과 대화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상담을 받고 나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됐어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통장, 적금, 보험 등을 찾아서 복사해뒀어요. 집 등기부등본도 출력하고 남편 명의 자동차 서류도 준비했어요. 이런 걸 하면서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서 허무했어요. 남편과 대면하는 순간, 드디어 남편과 대화할 시간이 왔어요. 준서가 학교에 간 토요일 오전 남편이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을 때였죠. 여보,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평상시와 다름없는 남편의 목소리가 더 화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미영이 누구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리모컨을 떨어뜨리면서 뭐라고? 미영이랑 서연이 말이야. 나 다 알고 있어. 남편은 잠시 말을 못하더니 지연아 그게 라고 말을 더듬었어요. 15년 동안 거짓말한 거야?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냉정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미안하다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15년을 끝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언제부터였어? 서연이는 몇 살이야? 지연아, 일단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 지금 와서 무슨 설명을 해? 아이까지 낳아놓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6년 전부터야. 서연이는 5살이야. 5살. 그럼 제가 준서 입학 준비하느라 바쁠 때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15년 동안 바보같이 살았나? 지연아, 너를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미영이는 사랑한다고?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낳아놓고 나를 사랑한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15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이 제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숨겨진 가족과의 첫 만남. 남편과 대화 후 며칠이 지났는데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 미영이네 집에 있는 것 같았죠. 준서가 아빠 왜 안 들어와? 라고 물어봐서 아빠 일이 좀 바빠서 그래라고 둘러댔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집에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갔는데 미영이 서연이와 함께 서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미영이에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보니 미영도 많이 긴장한 것 같았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미영과 서연이를 보는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서연이는 정말 남편을 닮았더라고요. 눈매며 코며. 부정할 수 없는 남편의 딸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미영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어요. 몰랐다고?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걸 몰랐어? 처음엔 이혼했다고 했어요. 서연이 아빠가 없다고. 미영도 속았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저뿐만 아니라 미영까지도 속인 거죠. 서연이는 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이모, 여기가 아빠 집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 아이에게 저는 이모였던 거예요. 서연아, 조용히 해. 미영이 아이를 다독였지만 서연이는 계속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안을 구경했어요. 미영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미영도 남편에게 속아서 6년을 보낸 피해자라는 거였어요. 남편은 미영에게 곧 재혼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었던 거죠. 저도 서연이 때문에 힘들어요.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미영의 말을 듣는데 분노보다는 동정심이 들었어요. 이 여자도 남편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였으니까요. 갈등과 감정의 소용돌이. 미영과의 만남 후 감정이 더 복잡해졌어요. 미영을 미워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둘 다 남편에게 속은 피해자니까요. 하지만 서연이를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 휘말려 버렸으니까요. 동시에 질투심도 들었어요. 남편이 그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였을 테니까. 준서에게도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아빠가 왜 집에 안 오는지 계속 물어보거든요. 준서야, 엄마가 할 말 있어. 응, 엄마. 뭔데? 아빠가 다른 여자분과 아이가 있대.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아빠가 다른 가족이 있다는 뜻이야. 서연이라는 동생이 있어. 준서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그럼 우리가 가짜 가족이야? 라고 물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고 아빠가 잘못한 거야. 준서가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어서. 엄마, 나는 아빠가 미워.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준서의 분노를 보니 제 마음도 더 복잡해졌어요. 남편에 대한 분노, 미영에 대한 복잡한 감정, 서연이에 대한 미안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정리가 안 됐어요. 며칠 후 남편이 집에 찾아왔어요. 준서를 보자마자 준서야, 아빠야 라고 했는데 준서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준서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싫어. 아빠 미워. 준서가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리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연아, 준서한테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을 말했어. 아빠가 다른 여자랑 아이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이가 받을 충격을. 그럼 어떻게 말해? 아빠가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가족한테 갔다고. 남편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한 일이니까 할 말이 없었겠죠. 그날 밤 남편은 준서 방 앞에서 1시간 넘게 준서야, 문 열어줘. 아빠가 잘못했어라고 했지만 준서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법적 절차와 권리 주장.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 준비했죠. 재산 분할 대상은 결혼 후 15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입니다. 집, 예금, 적금, 보험 등 총 3억 원 정도 되네요. 절반인 1억 5천만 원이 제 몫이라는 거였어요. 그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한 대가였죠. 위자료는 불륜의 정도와 기간을 고려해서 5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년 동안 지속된 불륜이고 아이까지 있으니까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죠. 법적으로는 제가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불륜이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했으니까요. 양육권은 어떻게 할 건가요? 준서가 아빠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제가 키우고 싶어요. 양육비는 받을 건가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아이 아버지니까 양육비는 의무입니다. 소송 준비를 하면서 남편의 재산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는데 미영이 사는 집도 남편 명이더라고요. 남편이 미영이를 위해 전세 자금까지 대준 거였어요.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해요. 결혼 중에 형성된 재산을 불륜 상대방에게 사용한 거니까요. 변호사님 말대로 하면 미영이는 집을 나가야 할 수도 있었어요. 서연이 때문에 미안했지만 제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조정을 제안해 왔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15년을 속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조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지지와 갈등.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어요. 대부분은 제 편이었지만 일부는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봤냐며 저를 탓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문제였어요. 지연아, 민호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냐?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니냐? 어머니, 6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것도 남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15년을 함께 산 건데. 준서 생각도 해봐라.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들 편이었어요. 심지어 내가 남편을 잘 챙겨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반면 친정 부모님은 완전히 제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놈과는 당장 헤어져야 한다며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우리 딸이 15년 동안 고생한 게 아깝다며 우셨어요. 준서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나 봐요. 준서가 엄마 친구들이 우리 가족 얘기해. 부끄러워라고 하더라고요. 준서야, 부끄러워할 거 없어. 잘못한 건 아빠고 우리는 당당해야 해. 하지만 아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수진이는 계속 제 편에서 힘이 되어줬어요. 지연아,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평생 속고 살 뻔했잖아라며 위로해줬어요. 가장 고마웠던 건 준서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님, 준서가 많이 힘들어해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고 연락을 주셔서 준서가 학교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내의 마음 다잡기. 법적 다툼과 주변의 시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을 다잡는 거였어요. 매일 우울하고 화나고 원망스러웠지만 준서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진 상실감은 당연한 거예요.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분노, 배신감, 자괴감,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게 뒤섞여 있었거든요. 남편에 대한 분노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분노에 휩쓸리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어요. 상담사의 조언대로 하루하루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감정을 글로 표현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더라고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니까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운동하는 엄마 모습이 멋있어라는 준서의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죠. 무엇보다 준서와 많은 대화를 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엄마가 옳은 일 하고 있는 거 알아. 준서의 말에 큰 힘을 얻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다짐이 섰거든요. 친구들과의 시간도 늘렸어요. 오랫동안 가정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저만의 시간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아, 이번 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수진이의 말처럼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새로운 삶을 향한 결심. 이혼 소송이 6개월 만에 끝났어요. 법원에서 제가 요구한 대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인정해줬거든요.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갔고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다시 생각해봐라고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15년을 속이고 산 사람과 다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준서와 함께 살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전세였던 집을 벗어나 진짜 제 집이 생긴 거였어요. 엄마, 우리 집 좋다. 작지만 따뜻해. 준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취업 준비도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전업주부였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때였거든요. 컴퓨터 자격증도 따고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요.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 준서가 저를 보고 자극받는 모습이 뿌듯했어요. 몇 달 후 중소기업 사무직에 합격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제 힘으로 돈을 버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미영과 서연이는 남편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결국 남편은 미영을 선택한 거였죠. 서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궁금했지만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었어요. 준서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적응해 갔어요. 엄마, 나는 엄마랑 사는 게 더 좋아. 엄마가 더 솔직하거든.
어느 날 준서가 엄마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처럼 당당한 사람과 할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준서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15년 전에 순진했던 신부도 아니고 몇 달 전 절망에 빠져있던 아내도 아니에요. 이제는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독립된 여성이 됐죠. 가끔 남편과 보냈던 좋은 시절들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들이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정리돼요. 준서와 함께 하는 지금의 삶이 진짜 행복이에요. 비록 가족 구성원은 줄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더 깊어졌거든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지? 준서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응, 정말 행복해. 15년의 거짓된 행복을 버리고 찾은 진짜 행복.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기억하세요. 진실 앞에서 용기 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걸요.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요. 15년간 숨겨진 또 다른 가족의 존재. 한순간에 무너진 믿음과 사랑. 하지만 그 끝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과 자유.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제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